안녕하세요. 우별 매거진의 김경입니다. 제가 공들여 준비한 에드워드 호퍼에 대한 영상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에드워드 호퍼에게 고독은 좋은 것이었다. 현대 도시인들에게 에드워드 호퍼만큼 사랑받는 화가가 또 있을까요? 빈센트 반 고흐는 시대를 초월한 고전이고 현대가 가장 사랑하는 화가는 에드워드 호퍼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호퍼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고독입니다. 모두들 입을 모아 에드워드 호퍼가 표현한 건 현대 도시인의 고독이었다고 합니다. 하긴 그의 대표작 밤을 지새는 사람들, 나이트 호크만 해도 그렇습니다. 호퍼는 1942년 밤새 영업하는 식당에 어느 밤 늦은 시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그렸고, 이 작품은 현대 도시인의 고독을 나타내는 대표 이미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호퍼에게 고독은 어떤 의미였을까? 소외라든가 고립, 더 나아가 암담이라든가 절망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어둡고 부정적인 것이었을까요? 심지어 5월호 보그 코리아 기사에는 자기 존재를 상실해 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던데 과연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었다고 확신합니다. 호퍼에게 고독은 좋은 것이었고 심지어 어디에 존재하든 보다 나답게 살기 위해서 고독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어떤 것으로 호퍼는 인식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제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드 호퍼는 1882년 7월 22일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전기 작가들에 의하면 네덜란드 이민자였던 그의 아버지는 포목상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예술적인 재능이 많은 주부였는데 호퍼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보다는 혼자 시간을 보내며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는 것을 더 좋아하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다고 합니다. 또래보다 지나칠 정도로 키가 크고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았던 호퍼는 어릴 때부터 미술을 좋아했고 그와 동시에 조숙하게도 에머슨이라는 시인 겸 사상가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기록을 보고 저는 갑자기 제 무릎을 치고 말았습니다. 에머슨이라는 저도 좋아하는 그 작가의 이름을 듣고는 이제야 호퍼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책장으로 달려가 에머슨의 책을 가져다 다음 문장에 밑줄을 쳤습니다. 누구나 홀로 설 수 있고 홀로 서야 한다. 당신의 고립은 기계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보다는 정신적인 것, 즉 마음을 드높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 때로는 온 세상이 아주 사소한 것으로 당신을 괴롭히려 작정한 것처럼 보인다. 친구, 고객, 아이. 그러나 당신은 고적한 상태를 유지하라. 그들의 혼란 속으로 뛰어들지 마라. 빛을 얻으려면 그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대 자신으로 살아라. 인간은 누구나 그 자신의 별이다. 어떠신가요? 에머슨을 읽으면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이 자연스럽게 매치되지 않나요? 그것도 어두운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적으로 밝고 긍정적인 느낌마저 들지 않나요? 호퍼 그림에서 한 여성이 외로운 섬처럼 혼자 앉아 있을 때조차 어디선가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이유는 인생의 새로운 빛을 얻기 위해 혹은 한 인간이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의 별이 되기 위해 바로 지금 혼자라는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때문에 저는 고독이라든가 고립, 상실, 공허 같은 호퍼의 그림에 따라붙는 수식어의 한계를 뛰어넘어 호퍼를 진정 좋아한다면 그가 좋아했던 문학이나 연극, 영화 장르와 함께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에머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호퍼의 그림과 에머슨의 글 사이의 가장 높은 유사점 중에 하나는 개인주의에 대한 포커싱과 자립의 역설이었습니다. 에머슨이 활동하던 19세기만 해도 인디비주얼리즘, 그러니까 개인주의라는 말이 아직 널리 퍼지지 않았는데 에머슨은 개인의 가치와 잠재력을 신뢰하는 개인주의를 지상의 어떤 가치보다 높이 평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공동체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념에 따라 생각하고 그 생각에 따라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일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재능이고 운명을 개척한 인간의 인생이고 그렇게 인간이 자기 자신의 별이 될 수 있다고 에머슨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그게 바로 미국의 정신입니다. 이른바 서부시대 개척가 정신, 선구자 정신.
그 때문에 랄프 waldo 에머슨은 미국의 정신이라 불리는 위대한 사상가로 평가받았고 1882년 에머슨이 죽은 해에 태어난 에드워드 호퍼는 그러한 에머슨의 깊은 영향력 아래 자기만의 시그니처 스타일과 예술적 비전을 구축하여 어떤 화단이나 장르에 속하기보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독보적 화가로 성장하여 모두가 인정하는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로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자기 신념대로 살며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이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독입니다. 특히 예술가나 창작자들에게 고독 없이는 영감도 작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좋든 싫든 고독과 함께 하는 삶이 바로 예술가의 길입니다. 호퍼 그 자신도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데 고독이 필수적이었다며 1959년 뉴욕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건 남자의 일이다. 당신이 본 그 무언가는 결코 무에서 나오지 않는다. 무언가로부터 무언가를 벽돌을 쌓듯 계속 쌓아 올려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혼자가 되는 것이다. 에드워드 호퍼. 그림은 그걸 그린 사람을 담기 마련입니다. 호퍼의 그림 속 인물들은 혼자 앉아 있거나 다른 인물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 각자 자신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심지어 부부로 보이는 남과 여가 둘이 함께 거실에 있는 장면에서조차 남편에게는 남편의 세상이 있고 아내에게는 아내의 세상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카페나 식당, 사무실, 거리, 극장, 호텔방, 기차 안 등 도시의 어느 공간에서나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만의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호퍼는 자신의 자화상이기도 한 혼자 있는 사람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응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특히 호퍼가 살았던 시대는 산업화와 물질 문명이라는 단어가 대변하는 풍요와 번영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다 함께 제1차 세계대전을 겪고 그 다음 경제 대공황을 겪고 그 다음 또다시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모두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불안과 공포 그리고 상실과 공허와 싸우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호퍼는 무의식적이었다 해도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시대를 함께 견디며 살아가는 동시대 사람들과 호흡하고 싶었을 겁니다. 물론 자기만의 방식을 원했겠지요. 알려진 대로 호퍼는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이며 비밀스럽고 아내 조세핀이 차라리 우물에 돌을 던지지 한탄했을 정도로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호퍼에게 맞는 위로의 방식이라는 게 뭐였을까요? 결국 화가답게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도망칠 수 없고 결국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나와 같은 사람들을 그리되 그 인물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연극이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극적으로 포커싱하고 각각의 작품에 맞는 공간과 소품, 의상 그리고 그 밖의 작은 디테일까지 모두 세심하게 챙겨 하나하나 창조하고 배치한 후 마지막으로 호퍼 특유의 한 줄기 빛이라는 그가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침묵의 메시지로 전달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게다가 호퍼는 미국의 시인 마크 스트랜드가 지적한 대로 일상적 요소의 스릴러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낯선 암시를 숨겨두는 걸 좋아하는 화가였고 또 공간에서 빛을 가장 연극적으로 잘 이용하는 화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총체적 예술을 동원하여 자기만의 극적인 방법으로 도시라는 일상적 공간을 무대로 만들고 단지 혼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장면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에머슨의 책 스스로 행복한 사람 중에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 사람을 아는 법, 그가 읽은 책과 그가 사귀는 친구, 그가 칭찬하는 대상의 옷차림과 취미, 그의 말과 걸음걸이, 눈의 움직임, 방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에머슨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호퍼가 좋아했던 더 많은 작가와 영화, 연극에 대해서 찾아 읽으며 호퍼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호퍼는 그림이 잘 안 풀릴 때는 며칠이고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물론 연극도 좋아했지요.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선호했지만 그런 자신에게 유일하게 허용하는 사치라도 되는 양 연극을 보러 갈 땐 잘 차려입고 극장에 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호퍼가 죽기 전에 그린 유작도 마지막 무대에 오른 호퍼와 조세핀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호퍼 극장에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물러갑니다. 안녕. 이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듯한 그림이었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결혼한 호퍼 부부는 격렬하게 싸우는 일이 많았지만 애정인지 우정인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서로를 잘 알고 사랑한 단짝이었습니다.
그림이 매우 비싼 값에 팔리기 시작한 이후에도 그들은 매우 미국스러운 저렴한 식당과 카페에서의 식사를 즐겨 했고 자신이 좋아하는 예술 작업으로 취미이자 영감의 원천이었던 다른 예술 장르들, 그러니까 연극과 영화, 책, 그리고 여행을 부부가 함께 충분히 영위하는 순간들을 일상의 작은 빛으로 여기며 사랑했습니다. 게다가 줄곧 호퍼의 조력자이자 뮤즈, 모델, 그리고 유일한 여배우이기도 했던 호퍼 부인은 호퍼가 죽자 집에 있던 모든 그림을 휘트니 미술관에 기증하는 것으로 평생을 예술가로 살고자 했던 남편에 대한 예우를 다했지요.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일하고 말해도 좋을 만큼 저에게는 매우 이상적인 예술가 부부였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이 뭐라고 에드워드 호퍼를 매도해도 말입니다. 아, 그리고 괴테. 호퍼는 지갑에 돈 대신 괴테의 명언을 가지고 다니며 그걸 자신의 어떤 예술적 목표를 위한 매일매일의 루틴적 작업 지침 혹은 지표, 어쩌면 부족 같은 걸로 삼았던 것 같은데 호퍼가 가장 사랑한 괴테의 첫 번째 명언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며 저는 요즘 다시금 괴테를 읽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음 문장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어두워져야 인간은 별을 볼 수 있다. 에드워드 호퍼 지갑 속에 담겨도 좋을 만큼 가장 호퍼에게 잘 어울리는 괴테의 명언으로 여러분이 꼽고 싶은 문장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딱 한 분만 뽑아 제 마음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 오별 매거진의 김경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안녕.